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웨더입니다. 주말에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정치적 리스크라는 안개가 빠르게 걷히고 있는 오늘 우리 증시입니다. 이번 주는 12월 FOMC, 마이크론 실적, BOJ 통화정책회의 등 매크로와 펀더멘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잠시 후 파트너님들과 함께 또 보다 더 자세히 세워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의 섹터와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정치 테마, 오늘 인물별로 사뭇 날씨가 다릅니다. 지난주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주들은 오늘 쉬어가고요. 국회 담을 넘어 주목받았던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가 오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주잔고를 올리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선주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미국 브로드컴이 후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제이시언 시스템, KRM, 파인텍과 같은 드론 관련주들도 오늘 막습니다. 탄핵 폭풍을 뚫고 대왕고래가 이번 주 첫 굴착에 나섭니다. 실제로 가스,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작업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일정을 앞두고 대왕고래 테마주들 오늘은 먹구름이 다소 걷히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바른손, 대성창투,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종목들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두 종목은요, 상반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MNC 솔루션은 방산 소재 기업으로 올해 마지막 코스피 IPO 대여이자 2019년 하나시스템 이후 5년 만에 증시에 입성하는 방산 업체로 주목받았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수요 예측 결과에 이어서 상장 첫날인 오늘도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벡트는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하면서 11월 IPO 기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이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장 초반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상승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부터 먹구름이 서서히 걷힐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적 저점을 통과해 내년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주주 환원책이 강화된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6만 8천 원에서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제일기획입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4분기 영업이익은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국내 부진을 고려하면 이 전사 성장 눈높이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구름 많은 날씨를 전망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JVM입니다. IM증권에서는 올해 국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상급 병원 매출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35%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내년에는 자사기기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또 내년 유통 채널도 정상화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평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지고요.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일단 하락 반전, 그리고 코스닥은 장중에 700선을 좀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상승 재료를 좀 모색해 봐야 될 시점인지, 혹은 주요 통화국들의 이제 정책들을 앞두고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FOMC 이전까지는 다소 조금 주춤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다소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이제 이슈가 좀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소 조금 움직임이 조금 좀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를 이제 좀 품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려왔던 증시 지수 포지션이 이제 거의 다 좀 이제 회복이 나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하게 연기금이나 어떤 기관의 수급이 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유입되기에는 그것도 다소 조금 이제 약간 애매한 측면도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뭔가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의 어떤 그런 금리 정책,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FOMC에서 미국 경제 전망이나 또는 내년도 금리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점도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또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점도표 쪽에 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이번 주는 테마주 위주만 조금 이제 빠른 순환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준석, 홍준표, 뭐 오세훈, 우원식 뭐 이런 이제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또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조금씩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다소 FOMC 이전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FOMC 이후부터 다시 또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방향성을 가늠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까지 모두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전국 불안이 안정이 되면서 매크로나 실적 이벤트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가는 이번 주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너님께서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좀 테마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슈들 저희가 어디에서 좀 해답을 찾아봐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이슈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자율주행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또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풍력입니다. 돌아온 트럼프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는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조해왔던 풍력과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부각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을 선택하신 이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유리기판입니다. 브로드컴이 반도체 유리기판이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성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자율주행입니다.
트럼프 쪽에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1월 20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제 실적이 많이 좀 괜찮았던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을 폐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이제 올해죠, 올해 한 1월 15일까지 보고된 45건의 이제 자율주행 사망 사고 중에서 테슬라가 한 40건 정도가 차지를 했는데, 이 테슬라가 그래서 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바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이 조항으로 인해서 한 1,500건 이상 충돌 사고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된다면 상당히 좀 이제 약간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테슬라에 좀 유리한 측면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현대차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상용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벌써 아이오닉 5 기반 로보택시를 한 47대 정도 이제 생산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회사 이 모셔널을 통해서 우버랑 리포트와 함께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웨이모와도 협업을 통해서 내년 말 정도까지 이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이오닉 5 도로주행 테스트를 이제 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셔널 그리고 웨이모 관련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로보택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을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테슬라도 10월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자율주행 안에서의 좀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다양한 이제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은 네.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라고 국내 유일의 이제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인데요. 이 현대차가 직접 투자해서 이 자동차에 탑재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슈어소프트테크랑 같이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현재 이제 공식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랑 맞물린 자율주행 핵심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이슈로 장중에 조금 이제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한 플러스 7%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눌리고 있는데, 오늘 잡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한 4,42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본다면 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조금 더 눌렸을 경우 4,42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서 한 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슈어소프트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모트렉스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도 현재 좀 부각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셔널의 이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모셔널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셔널도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상용화시킨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모트렉스가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 저평가 관련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눌렸을 때 9,60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500원 정도 자리를 바라보시는데 돌파가 된다면 11,4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자율주행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슈어소프트테크, 모트렉스까지 두 가지 종목 좀 짚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조정 시에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오늘 두 번째로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민이 많으신 쪽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동안에 장기간 좀 눌려왔다 보니까요. 풍력 선택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제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조가 조금 있어요. 네, 실적이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풍력 쪽은 올해부터 갑자기 실적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 쪽의 수급이 조금 더 몰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번에 이제 14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이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혜주로 오늘부터 새롭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지난 정권에서도 그린 뉴딜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또 이력까지도 존재합니다. 또 지난 3월에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다시금 또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점쳐지면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이런 이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으로 저는 일단 CS 윈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타워 공급 업체죠. 그리고 최근에 해외 생산 기지를 공격적으로 증설하거나 또는 확장하면서 현재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아주 폭발적으로 좀 증가시킨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3년에는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를 달성을 했다면 올해는 3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고 영업이익도 2천억과 3천억 가까이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저점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생산 기지 추가 확보나 그리고 증설 쪽도 올해까지도 좀 계속 지속되면서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막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폭 조정을 받으면 한 42,000원 이하로 대략 한 41,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력은 한 5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죠.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회사도 최근에 좀 실적이 서서히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이제 거대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도 생길 것 같고 흑자 폭도 상당히 좀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해서 CS 베어링도 지금 현재 들고 일어났을 때 조금 조정을 받으면 4,10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저항력은 한 5,000원 정도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6,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강력하게 이제 부각을 받았던 동국 SNC라는 이제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부터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적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2,350원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풍력 쪽은 실적과 관련해서 좀 좋은 기업들,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탑픽 종목 CS 윈드 꼽아주셨고 41,000원에서 42,00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 1차 TP 5만 원, 2차 TP 6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CS 베어링과 동국 SNC의 추가적인 흐름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기판이고요. AMD, 인텔에 이어서
관련해서 브로드컴에서도 유리기판 반도체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저희가 요즘 좀 핫한 SKC 뭐 이런 관련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전부터 계속 이제 유리기판 쪽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갑자기 눌렸어요. 네. 근데 현재 지금 그 눌림폭을 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긍정적인 이슈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C의 이제 유리기판 이제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아주 커빙턴시 이제 미국에서 이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글라스 기판 생산 시설을 마련을 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시작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을 좀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제2 공장 건설도 추진을 할 예정이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더욱더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유리기판이 이제 상용화가 서서히 돼가다 보니까 SFA라는 이제 장비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이 첨단 패키징 공정에 적용 가능한 3D 비접촉 패턴 형성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패키징 기술을.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인 패키징 회사인 SFA 반도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유리기판 관련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을 하려고 현재 서서히 준비 중에 있는데 바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기판을 활용한 이 마이크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리콘 웨이퍼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보다 생산성과 그리고 경제성이 훨씬 더 좀 좋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유리기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 브로드컴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오늘 밝히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 이 이슈로 인해서 강력하게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인텔 그리고 AMD에 이어서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 1위 기업이고요. 또 자사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한 현재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고 또 이 기술 도입 초기 단계로 이제 여러 유리기판을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이제 SKC 같은 경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제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12월 6일 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이게 주가가 쭉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그냥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언급드렸던 가격 라인을 지금 올라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조정을 받게 된다면 10만 2천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 이제 이 상태로 쭉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 저항자리로는 12만 7,5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혹여라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13만 대략 한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요 단기 저항 라인 이 12만 6천 원 정도 라인 이 자리를 좀 돌파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돌파되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YMT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이 YMT도 최근에 조금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광통 전극에 이제 동도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해서 샘플을 현재 이제 고객사에 납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8,500원에서 12,000원까지 나왔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1,9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략 한 1,30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3,4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유리기판 테마까지 저희가 총 3가지의 테마 살펴보셨고요. 일단 그 안에서 종목들을 기회 상당히 많이 열어주셔가지고요. 전문가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좀 선정해 주실까요? 네, 이제 뭐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는 네. CS 윈드를 한번 이제 선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금 하락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바닥권에서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진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책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42,000원 이하로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만 원이지만 돌파되면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5,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닥 오늘의 탑픽 종목 CS 윈드였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오늘도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실 건가요? 네네, 매일매일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SNS 통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 정보도 제공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여라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좀 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여태까지 하락분을 조금씩 메워가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다시 오늘 시장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2주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때까지 한 해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상반기 때 계속 올랐다가 하반기 들어 살짝 고꾸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더 열심히 달려보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챌린지 1313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 기준으로 이번 주도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주간 최대 10종목 편입이 가능하고요. 매주 금요일에 최종 누적 성공률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5종목까지 장기 포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지 좀 확인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챌린지 유축차 종목들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까지는 2종목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로보티즈, 요즘 로봇 인기 많잖아요. 뭐 배달 로봇부터 협동 로봇,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등등 점점 전 영역에 이 로봇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로보티즈는 로봇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로봇을 신선 먹거리로 정하고 국내외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면서 2만 원선 코앞까지 왔습니다. 성공률 자체는 하루 만에 2.41%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AI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꼽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국회 등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확대할 것을 좀 품고 점점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성공률 굉장히 좋네요. 4.67%고요. 이 두 가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모두 합쳐보면 현재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7.08%입니다. 하루 만에 절반 이상을 채워낸 우리 1313 챌린지 6주차. 앞으로는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6주차도 출발 분위기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으로 7%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이용철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오늘 포트 안에 종목들도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일단은 상승불을 잘 켜내고 있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가져왔던 두 종목이죠.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두 종목 오늘 빠르게 리뷰해드리고요. 장기 포트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로보티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중요 지지 라인대인 16,400원에서 500원 라인대,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2024년도 11월 19일 날 장중에 26%라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죠. 이 캔들을 보고 얘를 뭐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등대 캔들, 등대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등대봉이 나타나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비추세권에서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12월 9일 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날에도 불구하고 18,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변곡을 만들어주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흐름들 간단하게만 보면요. 단기적으로 좀 눌렸지만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아직은 121선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 구간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유효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인 19,900원, 12만 원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흐름이고요. 돌파 이후에는 좀 더 가볍게 더 큰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 계속해서 편입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렸고요. 선정해 드린 날 고가를 종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3.97%까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눌린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5,800원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단기 포트 안에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한 추가 대응 점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또 장기 포트도 함께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포트 누적 수익률이요. 또 44%를 살짝 웃돌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너님께 장기 포트 리뷰도 한번 도움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일진전기와 한글과학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존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제가 한 종목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최근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편입한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틀에서 보시면은 2024년도 8월에서 9월 달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큰 추세의 1차 상승 추세 넘어섰습니다. 이 각도의 상승 추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두 번째 더 큰 강한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2024년도 12월 9일 날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장중에 8%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 날에 8%의 상승세를 대부분 다 반납했지만 장중 다시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까지, 그만큼 이 상승 추세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 제한된 조정 안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5만 원 라인대 전 고점 부근도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윗꼬리를 달고 오늘 음봉이 나온 캔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조정 4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장기 포트에 편입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일진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목표가 달성했죠. 목표가 달성 이후에 함께한 등대에서도 여러분들께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 장기 폰트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2차 목표가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2차 목표가는요. 29,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다만 단기간에 2024년도 12월 3일부터 계속해서 급격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단기간의 조정 장세는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큰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폭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 24,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진전기 계속해서 1313 챌린지 장기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등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올라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6.30%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장중에 상승폭을 약간 축소하긴 했지만 조정폭 길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 조정폭은 23,000원 라인대에서는 조정이 제한될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000원, 26,000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 포트에 편입해서 계속해서 2차 목표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한혜사님 덕분에 저희 단기 포트도 장기 포트도 물살을 시원하게 가르고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계속해서 이제 등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등대 안에서 뭐 2차 목표가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등대 참여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기 포트뿐만 아니라 단기 포트들, 그리고 기존에 1주차, 2주차에서 5주차까지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종목들 함께한 등대에서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2차 목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피롭틱스 장중에 18%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그 종목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함께한 등대 하단에 QR코드 참고하셔서 등대에 참여해서 이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다 세세한 대응 전략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파트너님, 오늘 이제 또 파트너님의 이 등대에 포착된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두 종목 뮤직윅 스튜디오와 네이처셀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뮤직윅 스튜디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직윅 스튜디오는 이미 중국 영화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국 콘텐츠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는 12월 26일 날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되죠. 이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수혜의 경우에는 이 업종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그 오징어 게임 2의 주연 배우죠. 이정재님의 투자 회사 관계사로 있는, 협력회사로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 공개 전후로 기대감이 축소됐을 때 그때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이 가능한데요. 이 종목 CES 2021에서 XR 기술을 선보였고 거기에 대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S25에 XR 기술이 추가가 될 전망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워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선정해 드릴 때 11시 반이 마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선정한 시점은 11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 11시 이후에 장주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제가 11시 정도에 선정을 하고 30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장중에 제가 선정해 드리고 종목을 드린 이후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중 21%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2시에 공략한 이후에 이미 목표가까지 제가 선정해드렸던 첫 번째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추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시켜야겠죠. 하지만 이 종목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그렇게 제가 넓게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 단기 목표가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수정해서요. 이 종목 두 번째 목표가는 2,400원으로 잡아 드릴 거고요. 손절가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오늘 1,880원 기준 잡고 이 종목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13 챌린지 포트에 담고 나서 바로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목표가를 조정을 하고 손절가를 조정해서 1313 챌린지 포트 안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경기 회복 수혜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국인 비자 면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초로 닥터주루크 MSC 냉동 앰플 면세점을 오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점 관련해서 중국에서 한국인 비자 면제에 따른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FDA로부터 조인트 스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꽤 오랜 기간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횡보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졌냐면 2022년도부터 큰 상승세 이후에 하락폭이 깊었어요. 이렇게 2022년도, 3년도까지의 이 하락폭이 긴 하락폭을 위에서 밀렸던 그 매물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어졌죠. 28,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깊었고 기간 조정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횡보 기간이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10월까지 1년 4개월 걸쳐서 횡보 기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매물들을 대부분 다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추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2024년도 10월부터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 상승 추세 이후에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바로 회복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최근 마찬가지로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한 번 더 강한 조정이 이어졌지만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 유효하고요. 상승 추세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이미 스토캐스틱은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세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추가 강세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23,700원, 손절가 19,250원 기준 잡고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313 챌린지 두 가지 종목도 새롭게 편입해 주셨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 다음 주 공개와 함께
부각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종목 네이처셀 꼽아주셨는데요. 이번 주 흐름도 계속해서 진단 도와주실 거고요. 저희가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증시 후반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영국, 일본, 미국까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고요. 남아있는 오후장에 어떤 포지션으로 좀 저희가 어떤 스탠스 취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난주까지의 불확실성은 대부분 다 소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리스크에서 좀 더 가벼워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되어 있던 상황을 이제는 그 간극을 좁히면서 키 맞추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흐름들, 글로벌 증시에 직면한 상황까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번 달에 12월 달 FOMC, BOJ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MC에 대한 방향성 이미 금리를 인하시키는 부분은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을 전망하는 점도표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점도표 내년에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기대감이 한풀 식어지면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는 일정 부분 차익 시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최근 많이 이제 디커플링 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조정폭보다는 소폭의 조정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증시 보시면 2024년도 12월 9일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5일째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오늘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폭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2470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12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한 번 더 시장은 조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폭까지 염두를 해 두신다면 우리가 2440선까지는 한 번 더 열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이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 랠리가 이어갔던 종목들, 수익권대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현금화 일부 비중은 분할 매도해 두시고요. 현금화 확보해 두신 다음에 다음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1313 챌린지 포트는 시장과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드리겠지만 이번에 시장이 좀 조정받을 것에 대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목 수를 조금 더 조절을 하던 그리고 혹은 시장과 관계없는 종목들을 드리면서 이 시장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어 있는 상황을 좀 대비해가는 시장을 가져가도록 할 건데요. 시장폭 그렇게 큰 조정이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폭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건강한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명한 대응 이후에 앞으로의 큰 상승세, 산타 랠리 함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안에서는 금리 결정보다도 사실 점도표나 이 수정 경제 전망 한번 지켜보셔야겠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해 주셨고요.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함께하는 등대 참여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단기 전략 그리고 장기 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하는 등대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하는 등대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모든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요,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지금 2,49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이런 불안정성도 이번 주 시장 안에서 좀 회복이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남아있는 우장 대응 전략도 함께 저희가 이겨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